사위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제 옆에서 사위는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덕분에 저희가 많은 걸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제 집도 정리하고 장모님 모시면서 잘 살아야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물려받는다고? 집을 정리한다고?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제 재산을 자기 것인 양말하는 사위의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신호는 있었습니다. 3년 전 딸이 사위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말이죠. 저는 그저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하며 평생을 모아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지방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갖게 됐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내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제가 사랑하는 딸의 남편에게는 목표였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처럼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려는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당할 때는 말이죠.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딸아이 지수가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집으로 데려왔어요. 당시 32살이던 지수는 제법 나이가 들 때까지 결혼을 미뤄왔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와 남편은 사실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할게. 민준 오빠야. 문을 열고 들어온 사위 김민준.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고 무엇보다 예의가 발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지수한테 부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 남편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편하게 들어와요. 지수가 자네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민준이는 현관에서부터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집 인테리어가 세련됐다. 거실이 넓다. 베란다 뷰가 좋다.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눈은 계속 집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0평 되신가요? 응, 33평이야. 크진 않지만 우리 둘 살기엔 딱 좋지. 와, 이 동네에서 33평이면 시세가 꽤 되겠는데요. 요즘 여기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다더라고. 우리가 산 지 한참 됐는데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부럽습니다. 저희는 아직 전세 살이라. 장인어른, 장모님은 일찍 자산을 마련하셔서 정말 현명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칭찬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도 민준이의 질문은 계속됐어요. 장인어른은 무슨 일 하세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제 많이 줄였지만. 그럼 사업체 건물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 빌린 거고 지방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있어. 거기서 월세 받아서 노후 대비하는 거지.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상가 건물까지 가지고 계시다니. 역시 어르신들은 다르세요. 지수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오빠, 우리 아빠 자랑 그만해. 부끄러워하시잖아. 아니야, 지수야.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정말 존경스러워. 이렇게 자산을 잘 관리하신 분들 요즘 흔치 않거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칭찬인데 왜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까? 왜 우리 집 재산을 자꾸 물어보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장모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이고, 괜찮아.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효도 연습이에요. 효도 연습이라니.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민준이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 혹시 보험은 잘 정리하고 계세요? 요즘 시니어분들이 보험 관리 안 하셔서 손해보시는 경우 많거든요. 보험?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라. 그럼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저 보험회사에 친구가 있어서 무료로 컨설팅 받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혹시 불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는 게 좋거든요. 당시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이 우리 노후까지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친구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자꾸 우리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집 평수, 상가 건물 보험까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할 질문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관심 있는 거 아닐까? 요즘 젊은 사람들 부동산 관심 많잖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서.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남편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지수 보기에도 그렇고. 애가 얼마나 저 남자 좋아하는데.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과일을 사 들고 오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함께 비싼 건강식품을 들고 왔죠.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하셔야 저희가 마음 편하게 살죠. 이거 혈압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아이고, 이런 건 괜찮은데. 괜찮아요. 제 부모님 생각하고 사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도 저도 마음이 녹았습니다. 효자네, 효자야. 주변에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효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장인어른, 상가 건물 관리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요즘 부동산 세금 제도도 복잡하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도 법적으로 꼼꼼히 챙겨야 하거든요. 아, 괜찮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 회사에서 계약서 관련 일도 하거든요. 장인어른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남편은 고맙다며 웃었지만 저는 그때 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우리 재산 관리에 끼어들려고 할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민준이가 집에 올 때마다 유독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펴본다는 점이었어요. 장모님, 이 서재에 서류들 많이 보관하시네요. 응, 남편이 사업하면서 모아둔 거 많아.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려요? 아니야, 괜찮아. 장모님, 혹시 통장이나 인감 같은 거 어디 보관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통장과 인감 보관 장소를 묻는 거지? 응, 잘 보관하고 있어. 애매하게 대답하며 화제를 돌렸지만 그날 이후 저는 민준이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주말 지수와 민준이가 점심을 먹으러 왔을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민준이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상해서 거실로 나왔는데 민준이는 화장실이 아니라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서류 보관함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민준 씨? 제 목소리에 민준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장모님. 깜짝이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장인어른이 저번에 상가 계약서 좀 봐달라고 하셔서요. 어디 있나 찾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고 찾지 왜 마음대로? 죄송해요, 장모님. 그냥 도움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서재를 나왔지만 제 마음속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사위가 우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에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민준이가 당신 서류함 뒤지고 있었어. 뭐? 상가 계약서 찾는다고 하던데 당신이 부탁한 적 있어? 없는데? 내가 왜 그런 부탁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지수한테 어떻게 말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게 문제지. 지수는 민준이한테 푹 빠져 있잖아. 우리 부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행복한데 부모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불안을 가슴에 묻은 채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두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민준이 쪽 하객들이 꽤 많이 왔고 지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라. 저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난 후부터 민준이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적극적으로 변했달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 다음 주에 병원 검진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장모님 혼자 가시면 검사 결과 설명도 제대로 못 들으실 텐데. 그래도. 장모님, 이제 저도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의사 상담까지 함께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장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관리만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하는 거죠? 혹시 다른 큰 질환은 없으시고요? 의사가 민준이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효자시네요. 요즘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사위 보기 드문데.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제 엄마 생각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 병원을 나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보험 청구 같은 거 하실 줄 아세요? 응? 보험? 네, 병원비 일부는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근데 나 보험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럼 제가 정리해 드려야겠어요. 보험증권 집에 있죠?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 고맙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이상한데? 병원까지 따라와서 의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보험까지 챙기겠다고? 그래도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나쁜 뜻이 아니라 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우리 사생활까지 다 알려고 하잖아.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딸 생각에 망설였어요. 지수한테 말하면 오해할 것 같아. 우리가 민준이를 못마땅하게 본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문제지. 우린 조심해야 해. 며칠 후 민준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시간 좀 내주세요. 재산관리 컨설팅 받을 수 있게 제 지인 불러왔어요. 재산관리? 네, 요즘 상속세법이 바뀌어서 미리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어요.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민준이가 데려온 사람은 세무사라고 소개된 30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세무사는 노트북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한 채 맞으시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민준 씨가 미리 정보를 주셔서 간단히 파악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총 자산이 약 25억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25억. 그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재산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미리 증여를 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시는 게 유리하세요. 증여요?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니, 우린 아직 살아있는데 왜 벌써 증여를 해요? 어르신, 그게 아니라 세금 절세 차원에서. 됐어요.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하시면 세금이 몇 억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지수가 힘들어져요. 지수가 힘들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아직 우리 멀쩡한데 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거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냥 도움 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성급했네요. 그렇게 세무사는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밤에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기분 안 좋대.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대. 지수야, 그게. 엄마, 오빠는 우리 생각해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해. 오빠한테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 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본 걸까? 정말 민준이는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던 걸까?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보, 사위가 우리 재산 노리는 거 맞아. 세무사까지 데려와서 증여하라고? 이게 정상이야? 그래도 지수 생각하면 더 조심해야지. 사위가 지수 이용해서 우리 재산 가져가려는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일 뿐.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장모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지수는 회사에 있어요. 제가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요. 민준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뭔데? 상가 건물 관리 위임장이에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위임장? 서류를 펼쳐보니 상가 건물의 관리 권한을 민준이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왜? 장모님, 요즘 건물 관리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리고 싶어서요. 월세 받는 것부터 계약서 관리까지 전부 다요. 아니야. 이건 남편한테 물어봐야 하지. 장인어른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사업도 정리하시려는 거 알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못해. 저는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모님, 저를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제가 뭐 나쁜 짓이라도 할 것 같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민준이의 모습이었어요. 진정하게. 나는.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민준이는 서류를 집어넣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민준이는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야. 저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사위가 우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넘어 그가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준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지수와 함께였어요. 아빠, 엄마. 오빠가 좋은 투자처 찾았대. 우리도 한번 들어볼래?
남편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준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시대에 현금으로만 갖고 계시면 손해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이 안정적인 채권 투자 상품을 소개해 줬어요. 연 8% 수익 원금 보장입니다. 8%? 네, 장인어른 명의로 투자하시면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증여할 때도 유리하고요. 또 증여 이야기였습니다. 관심 없어. 남편이 단칼에 거절했지만 지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그냥 한번 들어보기만 해도 되잖아. 오빠가 알아본 거라 믿을만해. 엄마도. 왜 오빠가 하는 말은 다 의심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민준이의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노트북으로 화려한 투자 제안서를 보여줬어요. 이 상품은 정부 인증 채권이에요.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얼마를 투자하란 거야? 2억 정도면 연 1,600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2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투자해야죠. 그냥 묵혀두면 가치만 떨어져요.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수를 통해 압박이 들어왔어요. 엄마, 오빠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안 믿는 거야? 지수야, 이건. 오빠 기분 많이 상했어. 자기를 사기꾼 취급한다고. 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2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딸과의 관계를 생각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투자를 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서방, 이자가 안 들어왔는데? 아, 그게 분기별 지급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또 1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이거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장모님, 왜 자꾸 그러세요? 계약서에 6개월 후 해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예전에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부동산에서 우연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사위분 전에 어디 다니셨어요? 응? A증권사 다녔는데. 거기요? 거기서 투자 문제로 말 많았던 거 아세요? 뭐? 제 조카가 거기 다니는데 한 직원이 고객 돈 개인 투자에 유용했다가 징계받았다는데. 사모님 사위랑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회사 그만뒀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달려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민준이가 전 직장에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전화해. 하지만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에게 연락했더니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또 오빠 의심하는 거야?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지수야, 이건 진짜. 엄마는 왜 맨날 오빠만 나쁘게 보는 거야? 이제 지겨워.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 가족을 뒤흔드는 폭풍 전야라는 걸 몰랐습니다. 투자한 지 4개월째 되던 날 민준이가 또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심각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사업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서류상 필요한 게 있어요. 남편이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명의로 된 정기예금 있으시잖아요. 그거 금리가 너무 낮아요. 1.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어쩌라고? 제 계좌로 잠깐만 옮겨주시면 제가 훨씬 좋은 금융상품에 넣어드릴 수 있어요. 연 5% 이상 주는 거요. 그리고 제 사업 자금 대출 서류 처리도 빨라지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우리 노후를 위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이었죠. 그건 안 돼. 장모님, 왜요?
제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린다는데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절대 건드릴 수 없어.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제 계좌로 넣어도 장모님 돈인 건 똑같잖아요. 명의만 잠깐 바꾸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명의를 왜 바꿔? 우리 명예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야? 서류상. 제가 대출 받을 때 필요해서요. 그냥 한 달만요. 한 달 후에 바로 다시 장모님 계좌로 옮겨드릴게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노후 자금을 내 대출 서류에 쓰겠다고? 장인어른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해? 내가 우리 돈을 가져가려는 게 오해야? 민준이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김서방 진정해. 아니에요, 장모님.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저를 처음부터 믿지 않으셨던 거죠?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 실수였네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완전히 상처받았어. 왜 그렇게까지 말한 거야? 지수야, 그게 아니라 오빠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얘긴데 엄마는 왜 맨날 의심만 해? 지수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명의를 바꾼다는 게 말이 돼? 한 달만 빌려달라는데 뭐가 문제야? 오빠가 사업하는데 도와줘야지. 지수야, 정신 차려. 민준이가 지금. 엄마가 정신 차려.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연락을 끊었고 지수도 우리를 멀리했어요. 한 달 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했지만 민준이는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투자했던 회사가 사기였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회사는 폐업한 상태였고 돈을 찾을 방법이 없었죠.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민준이가 요구했던 그 예금. 만약 우리가 명의를 바꿨다면 민준이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거절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달랐어요. 엄마, 오빠는 몰랐대. 자기도 투자 사기 피해자래. 지수야, 그게 말이 돼? 민준이가 직접. 엄마가 너무 의심해서 오빠가 스트레스 받았대. 그래서 제대로 확인 못한 거래. 뭐? 오빠 말로는 엄마, 아빠가 자꾸 의심하니까 조급하게 투자처를 정했대. 그러니까 이건 엄마, 아빠 탓도 있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탓이라고? 지수야, 정신 차려. 민준이가 우릴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같이 피해본 거래. 왜 맨날 오빠만 나쁘게 봐? 지수야, 이제 그만해요. 나 오빠 편이야. 엄마, 아빠는 이제 싫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우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사위가 만들어낸 거짓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부모가 날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민준이는 딸에게 그렇게 말했고 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딸도 돈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남편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장례식장을 차리면서도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딸에게 연락했지만 지수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빠가 지금 상황이 안 좋대. 지수야, 아빠 장례식인데. 미안해, 엄마. 결국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딸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수 없이 혼자였어요. 장모님, 조회 표합니다.
민준이는 차갑게 인사하고 조문객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 들려왔어요. 장인어른 덕분에 저희가 많은 걸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제 집도 정리하고 장모님 모시면서 잘 살아야죠. 상가 건물이랑 아파트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물려받는다고?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제 재산을 자기 것인 양말하는 사위의 모습. 그게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민준이의 친척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돈 어른 죄송한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민준이 얘 사정 아세요? 무슨 사정이요? 그분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빚이 많아요. 원래 전 직장에서도 돈 문제로 잘렸고 지금도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올 정도예요. 그래서 민준이가 맨날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재산만 해결되면 자기가 살 길이 열린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렸던 거였어요. 효자 코스프레, 친절한 사위 행세. 전부 연기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집 재산이 사위의 탈출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지수에게 전화했어요. 지수야, 너 민준이가 빚쟁이라는 거 알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 친척한테 들었어. 민준이가 사채 빚에 허덕이고 우리 재산을 노렸다는 거. 거짓말이야. 지수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민준이가 너까지 이용한 거야. 전화 너머로 지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그제야 딸도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미안해. 딸은 제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괜찮아, 지수야. 괜찮지 않아.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빠한테도 제대로 사과 못했어. 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지수도 민준이한테 속아 본인 통장까지 털렸다고 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래, 그게 맞아. 근데 엄마, 나 정말 바보지? 아니야. 내가 사랑했으니까 믿었던 거야. 투자 사기로 날아간 2억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고 잠적했어요. 빚쟁이들이 지수에게까지 찾아왔지만 다행히 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제 명의로 된 예금을 지켰던 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지나친 관심, 재산에 대한 집요한 질문, 서류를 뒤지던 모습, 돈을 옮기자던 제안. 전부 우리 재산을 노리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사위라는 이름 때문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지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요. 엄마, 내가 철들기까지 너무 늦었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리 모녀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남편 없는 삶이 외롭지만 딸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